안녕하세요. 스크래치로 배우는 알고리즘과 자료 구조 수업을 진행하게 된 전흥성입니다. 여러분은 점프게임, 위로찾기, 벽돌 깨기 같은 다양한 게임을 만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만들진 않고 게임만 해보셨나요? 원하는 도형, 그래프를 그리거나 수학 문제를 혹은 공식을 자동으로 풀어주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어떨까요? 이번 수업에 모두 배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코딩을 해보신 분도 계실 테고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스크래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수학 원리뿐만 아니라 컴퓨터에서 자주 사용하는 알고리즘과 자료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스크래치는 전 세계 150개국 이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교육용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미국민과학재단의 지원을 받아 MIT 미디어랩에서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게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복잡하고 긴 명령이 아니라 단순한 명령 블록으로 프로그램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배우기 쉽게 단순화되어 있지만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기능은 물론이고 이벤트, 리스트 등 코딩의 다양한 기술도 지원합니다. 스크래치를 통해 간단한 동작뿐만 아니라 다소 복잡한 프로그래밍 알고리즘의 학습 기회를 제공하며 나에게 필요한 코딩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스크래치 수업을 진행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스크래치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전흥정입니다. 오늘은 2차 시 강의이고요. 미로찾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로찾기를 통해서 다양한 이벤트를 만들 수 있고요. 스프라이트 크기 조절 방향을 변경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색 감지 블록을 통해 다른 이벤트를 또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미로찾기 한번 코딩 순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믹스 파일을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할 겁니다. 위쪽 화살표를 누르면 스프라이트가 위로 가고 아래쪽 화살표는 아래, 왼쪽, 오른쪽 이렇게 방향을 바꾸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미로 벽에 닿으면 처음 위치로 가고 깃발에 닿으면 미로찾기 성공을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 URL 주소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주소 입력 창에 파일 주소를 입력하면요. 자, 이렇게 제가 배포 파일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미로를 이렇게 다 그려 놓았고요. 나중에 우리가 마지막 수업에 미로 그리는 법은 제가 또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믹스 버튼을 클릭해서 리믹스로 들어왔고요. 우리 지금 여기 이 스프라이트 말고 다른 거를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이 스프라이트를 삭제하고 동물의 레이디버그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위치를 옮겨주고요. 크기는 여기에 크기가 있습니다. 여기 30이라고 주겠습니다. 30 이렇게 작아진 게 보이죠? 자, 35를 줘볼까요? 너무 작나요? 자, 해서 이 스프라이트가 처음에 어디에 위치해야 될지를 정해주면 됩니다. 클릭했을 때 자, 일단 처음 위치는 여기 X와 Y 잡아주고요. 자, 좌표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설명
못 드렸는데, 자, 여기 보면, 자, 여기가 이 무대에서 여기가 0,0이고요. X축, 여기가 X축이 됩니다. 가로가 X축, 세로가 Y축이 됩니다. 자, 이렇게 X축, Y축이 되고요. 여기 끝에 최대값이 X가 240, 여기 0을 기준으로 여기가 240이 되고요. 여기에는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 240이 되겠죠. 자, 그리고 Y축 제일 위에는 180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제일 밑에는 마이너스 180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보통 좌표를 읽을 때 x, y로 읽는데 여기에는 마이너스 240, 0이 될 거고요. 여기에는 0, 180이 되겠죠. 자, 이렇게 x와 y로 좌표를 읽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무당벌레의 위치가 마이너스 212에서 167. 자, 이 무당벌레를 옮기면 이렇게 값이 바뀝니다. 값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렇게 이 코드가 우선인 이것도 좌표를 바꿔주는 거고요. 이것도 좌표를 바꾸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실행했을 때, 그런데 내가 여기에 두었는데, 그러면 여기 좌표가 54 빼기 39야. 그런데 클릭했을 때 이 위치로 가라고 했을 때 어떤 걸 우선으로 할까요? 클릭했을 때 이 위치로 가게 되는 이 이벤트가 더 우선하게 됩니다. 처음 주었던 속성보다 이벤트의 코드로 작성한 블럭이 우선하게 되고요. 자, 그런데 이 무당벌레가 지금 진행 방향으로 보고 있지 않죠? 그래서 진행 방향으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는 90도 방향 보기라고 해서 클릭하면 90도가 아니라 그러면 180도. 자, 180도 클릭하면 이렇게 밑으로 보고 있죠? 자, 그래서 진행 방향 조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크기를 30%로 주었는데 여기에서 줄 수도 있고 스프라이트 속성에서 줄 수도 있고 코딩에서도 스프라이트 속성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 XY 값도 그렇고 여기 방향도 여기 코딩에서 줄 수 있고요. 여기 스프라이트 속성에서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무당벌레가 여기 방향을 0도로 보고 있으면 위로 보게 되고요. 90도로 보면 오른쪽으로 보게 됩니다. 아래쪽은 180도, 왼쪽은 마이너스 190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처음 시작할 때 180도를 봐야 되는 거 맞겠죠? 크기는 여기에서 정해 주었으니까 코딩에서 정해 주지 않을게요. 만약에 크기가 코딩상에서 크기가 바뀔 경우에는 코딩에서 한번 초기화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크기 변화는 없으니까 방향은 계속 바뀌게 돼요. 방향키를 통해서 방향은 바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방향 보는 거는 미리 정해 주었습니다. 바뀌는 값만 정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미로와 무당벌레 사이에서 이렇게 클릭하다 보면 무대가 맨 앞으로 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맨 앞으로 가져오기.
맨 앞으로 가져오기. 이거는 이렇게 화살표가 앞으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깃발이 있을 때에도 깃발보다 무당벌레가 앞으로 오게 작업하기 위해서 맨 앞으로 보냈습니다. 무한 반복해서 만약 뭐뭐라면 이라는 어떤 조건이, 이 조건이 참이라면 실행시키는 겁니다. 무한 반복은 깃발이 클릭했다면 끊임없이 반복을 하게 되고요. 만약 뭐뭐라면 하면 이 조건이 참일 경우에만 이 안에 블럭이 실행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벽에 닿았다면 감지, 벽이 무슨 색이죠? 검정색이니까 검정을 클릭해주면 되겠다.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인식을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벽의 색을 인지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색깔은 아주 다양합니다. 우리 눈으로 구분할 수 있는 색깔은 한정되어 있고요. 컴퓨터에서는 그 많은 색깔을 분리해서 판별하기 때문에 이 색이 이 색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똑같은 검정색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 색이 정확하게 미로 벽 색깔과 똑같은 걸로 해주기 위해서 스포이드로 이 블럭을 클릭하시면 정확하게 똑같은 색으로 인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색에 닿았는가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요. 자, 스포이드로 찍어서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검은색이라 함은 벽이죠. 벽에 닿으면 어떻게 한다고 했나요? 처음 위치로 가야 되죠. 자, 처음 위치로 가는데 1초 동안 처음 위치로 가도록 할게요. 1초 동안 마이너스 212 똑같이 맞춰 줄까요? 167 해서 똑같이 처음 위치로 1초 동안 주르륵 가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깃발에 닿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깃발에 닿으면 이제 깃발은 초록색으로 해주지 않고요. 색깔로 감지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초록색 이름이 그린 플러그예요. 그린 플러그에 닿았는가? 깃발에 닿았는가? 닿았으면 말하기. 미로 찾기 성공이라고 말하도록 할게요. 미로 찾기 성공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벽에 닿으면 튕기게도 했는데 무당벌레가 움직이게 해줘야 되겠죠. 무당벌레를 방향키로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 화살표. 자, 이벤트에서 위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 키보드의 위쪽 화살표를 눌렀을 때 위로 보아야 되겠죠. 보는 방향은 위로. 그리고 10만큼 이동하게 할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거 말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차이를 한번 볼게요. 위로 갈 때는 Y를 10만큼, 아래로 가면 Y를 마이너스 10만큼, 오른쪽으로 가면 X좌표를 10만큼, 왼쪽으로 가면 X를 마이너스 10만큼. 이렇게 해도 되겠죠, 되기는. 자, 볼게요. 자, 이렇게. 자, 그런데 어때요? 움직이는데 진행 방향으로 보고 있지는 않죠. 자, 위로 가볼까요? 위로 가는데 후진을 하고 있네요. 뒷걸음질만 치고 있죠. 자, 그래서
이거는 방향이 없을 때는 좌표를 이렇게 이동할 때는 이렇게 해도 좋지만 방향, 내가 이동 방향 그리고 보는 방향이 같이 달라져야 할 경우에는 이렇게 0도로 보면서 10만큼 움직여라. 이 방향으로 여기에는 좌표가 필요 없는 게 이 방향이 진행 방향이 되는 거예요. 화살표가 진행 방향입니다. 이 진행 방향으로 10만큼 움직여라. 아래로는 이런 진행 방향으로 180도의 진행 방향으로 10만큼 움직여라. 오른쪽은 90도 방향을 보면서 이 방향으로 10만큼 움직여라. 왼쪽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90. 한 상태에서 플레이 해 보겠습니다. 깃발을 클릭하면요. 자, 아래쪽 화살표를 누르면 아래쪽으로 가고요. 오른쪽으로 누르니까 지금 무당벌레가 오른쪽을 보고 있죠. 네, 오른쪽을 보고 아래로 누르면 미로에 닿였네요. 벽에 닿으면 처음 위치로. 자, 왼쪽으로 아래쪽으로. 자, 이제 위로 가보겠습니다. 위로 가면 이제 뒷걸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위로 가도 앞으로 보고 가는 것처럼 보이죠. 자, 이렇게 방향 키들을 이용해서 이런 각종 키를 이용한 이벤트로도 키를 이용해서 이벤트를 줄 수 있습니다. 자, 깃발에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닿여버렸네요. 어떻게? 자, 닿여서 이렇게 갔는데 깃발에 닿으면 깃발 성공이라고 말을 하겠죠. 네, 쭉. 제가 게임을 못해서 네. 지름길을 만들어 놓을 걸 그랬습니다. 코딩을 위해서. 자, 코딩을 하면서 이렇게 내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가는 과정을 디버깅이라고 해요. 이렇게 하나를 실행시키고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수정하고 다시 수정하고 작업해서 제가 이 너무 좁게 만들었나요? 네. 어쨌든 깃발에 클릭하면 미로찾기 성공이라고 말을 할 겁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미로찾기를 못해서 죄송하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미로찾기 성공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미로 그리는 거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배경에서 배경으로 가면 됩니다. 무대 배경에서 코드가 아닌 배경, 이미지로 가시면 되고요. 현재 제가 그려놓은 미로이고요. 여기에다가 내가 그림을 그리고자 하면 배경 그리기가 있습니다. 이 배경 그리기에서 색도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셔도 되고요. 뭐 두께, 선 두께도 선택해 줄 수 있습니다. 선을 이렇게 그릴 수 있는데 자, 두께를 조금 두껍게 할까요? 11로 줘서 이 선은 다시 지우고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자, 선을 11로 만들었습니다. 자, 선을 그을 때 그냥 선을 그리다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수평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그을 때 수평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더 이상 마우스 따라 움직이지 않고 정확하게 수평 혹은 수직 아니면 45도 각도 이렇게 세 가지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클릭하고 Shift를 누르고
그려주고 클릭하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그려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미로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그려줄 수 있고요. 자, 이렇게 그려줄 수 있고, 내가 수정하고자 하는 부위는 이렇게 조금 더 낮추고, 조금 더 여기에도 조금 더 낮추고, 길을 조금 넓게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지워야 하는 곳은 여기 지우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지워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로를 직접 그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드래그해서 크기를 더 얇게 하거나 더 두껍게 조정 가능하고요. 색깔도 내가 파란색으로 초록색이나 파란색으로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수업은요. 자, 방향키를 이용해서 스프라이트가 움직이게 작동했고요.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보게 할 수 있는지 왼쪽 오른쪽 위 아래 보는 각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색이 감지되면 어떤 이벤트를 주는 것과 스프라이트에 닿았을 때 이벤트를 발생시켜 주는 것, 그리고 어떤 조건이 참일 경우에 실행시켜 주는 것까지 진행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미로 찾기를 마무리해 보았는데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장애물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스프라이트 고르기에서 동물의 개구리를 한 마리 넣어 볼까요? 개구리를 여기 넣었고요. 크기를 조금 줄여 주겠습니다. 개구리는 한 60%로 주고 개구리를 여기 왔다 갔다 하게 만들 겁니다. 그러면 무당벌레가 지나가는 길에 개구리를 피해서 가야 되는데 개구리를 만나게 되면 다시 처음 위치로 가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검은색에 닿으면 처음 위치로 가는 거 했었죠? 자, 그럼 복사해서 조금 다시 줄이고 자, 어디에 닿으면 검은색이 아니라 여기 플러그에 플러그에 닿으면 다시 처음 위치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개구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피해가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개구리는 클릭했을 때 무한 반복해서 제어에 무한 반복해서 일단 처음 출발하는 위치를 여기에 두겠습니다. 여기는 여기에서 도착 지점이 24와 9죠. 그러면 1초 동안 X와 Y 24와 9 위치로 이동하겠습니다. 이건 너무 빠르면 2초로 바꿔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 다음은 개구리가 여기 위치로 이동할 것입니다. 이 위치는 이렇게 되고요. Y축은 똑같이 9로 맞추어 놓겠습니다.
똑같이 2초 동안 이동. 자, 클릭하면 2초 동안 왼쪽 오른쪽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당벌레가 이렇게 개구리를 따라서 올라가면 시간이 충분하겠죠. 그런데 개구리가 이동하는데 왼쪽으로 갈 때도 오른쪽을 보고 있죠. 그래서 보는 방향을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자, 90도와 마이너스 90도. 마이너스로 갈 때, 마이너스 방향으로 갈 때 마이너스 90도. 클릭하면 자, 이제 왼쪽 오른쪽을 가긴 하는데 개구리가 뒤집어져서 가죠. 그래서 회전 방향을 왼쪽 오른쪽으로 정해줍니다. 자, 이것도 그러면 개구리가 뒤집어지지도 않고 왼쪽으로 갈 때는 왼쪽 방향을 보고 오른쪽으로 갈 때는 오른쪽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무당벌레를 이동해서 개구리를 일단 개구리에 한번 닿아 볼까요? 자, 개구리에 닿으면 처음 위치로 가는 거 잘 되고요. 개구리를 피해서 가는 거 진행해 보면 되겠죠. 속도를 조절해서 혹시 2초가 짧으면 3초로 늘리면 되고요. 2초는 조금 짧은 경향이 있으니까 이렇게 3초로 늘려서 진행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장애물을 만들어 주고 이렇게 피해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어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미로찾기 내에서도 다양한 이벤트, 아이템을 넣어 줄 수도 있고 장애물을 넣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타이머를 이용해서 얼마나 빨리 깃발까지 도착 시간이 누가 더 빨리 도착했는지 체크를 할 수도 있고 다양한 기능을 이용해서 미로찾기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른 기능을 이용해서 다양한 미로찾기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